안녕하십니까? 굿 국어교실의 김웅섭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가문학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일반적인 시 감상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수능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일한 문제 유형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정답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제 유형을 시와 소설, 그리고 비문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은 세 가지 글이 의사 전달의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독해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정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감정을 전달하는 글이고 따라서 시의 정서와 그 정서를 가진 주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읽어낼 정보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우선 화자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가 직접 작품 안에 등장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면 1인칭 화자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반대로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대상의 감정만 전달하고 있으면 3인칭 화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와 다르게 대상은 여럿일 수 있지만 중심 대상은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화자가 바라보는 외부 대상이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대상을 외적 대상이라 부르고 화자 자신일 경우 내적 대상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 대해 드러내는 정서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읽어내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 달라지는 정서 변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서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이를 변화기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상황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데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 상황인지 사회적 상황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는 대부분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지만 특별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 상황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문제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니다. 김광규 시인의 나뭇잎 하나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을 보면 1연과 2연에서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화자가 직접 작품 안에 출연해야 하므로 1인칭 화자라고 봅니다. 또 아직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정적 정서라고 읽으면 됩니다. 2번을 보면 3연으로 가면서 시적 대상이 바뀌고 화자와 대상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1인칭 화자인 것은 확실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외적 대상이 되며 그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정서가 변한다는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3번에서도 화자의 인식에 주목한다는 말은 1인칭 화자라는 의미입니다. 4번에서 화자의 고뇌는 화자의 부정적 정서라고 읽고 5번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긍정적 정서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4번의 부정적 정서가 이질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인칭 화자가 나뭇잎과 같은 외적 대상을 보고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정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기점이 3연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으므로 개인적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작품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의 기본 문제는 해석형입니다. 금방 보았듯이 출제자가 직접 작품을 설명해주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출제자가 보기를 통해 정보를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감상형이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교형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를 비교하는 문제는 수능 지문 어디에서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시 지문은 짧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감상형 문제를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거나 형식을 묻는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면 됩니다. 보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출제자가 작품을 설명하는 문제가 감상형입니다. 이때 보기는 문학의 일반적인 원리나 작품의 배경, 작가의 특징을 설명하는 경우와 작품을 직접 해설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작품 해설이 실린 경우는 철저히 그 내용만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기를 더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김기택의 새를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는 새장에 갇힌 상태이고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빼앗긴 현대인을 상징합니다.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고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선택지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읽어내면 됩니다. 1번과 3번처럼 새는 일상에 갇힌 현대인이고 성실하게 생활했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잠재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있는 새장은 일상에 안온함을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4번을 보면 본질에 충실하다가 자유를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보기에서는 일상에 충실하다가 본질을 잃었다고 했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기의 정보와 다른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해석형 문제입니다. 출제자가 직접 시어를 해석해주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해석해주는 정보를 통합하여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서와 추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언제나 내용을 설명하는 문제를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형식을 묻는 문제는 항상 나중에 찾도록 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체전으로 연습해 봅시다. 기억부터 미음의 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미음의 시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에 반복 변주나 수식어 반복과 같은 형식 조건이 있으나 일단 무시합니다. 1번을 보니 화자가 체전에서 경험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1인칭 화자가 나오고 체전은 긍정적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2번에 범숙한 것들이 체전과 같은 대상이며 충족한 느낌이 경험의 소중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3번에 주어진 대로 만족할 줄 아는 화자의 인식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4번에서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이 나옵니다. 축복과 은혜가 긍정적이므로 그와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은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선택지의 설명과 이질적이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5번도 긍정적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긍정적 대상을 보고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화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4번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음은 비교형 문제입니다. 비교 문제는 언제나 바로 답을 찾지 말고 정답이 아닌 것들을 지우는 속어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해석형과 감상형에서 정리한 정보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유치원의 체전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화자의 정서가 부정적인 2번이 지워집니다. 대상에서 충족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나오므로 대상의 외적 아름다움을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3번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5번의 정서적 거리감도 부정적 정서이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결국 1번과 4번만 대상에 대해 긍정적 정서가 드러나는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4번은 인간 행위가 대상이고 1번은 사물이 대상입니다. 제목인 체전은 소중한 경험을 하는 곳이며 범숙한 것들이 있는 곳이므로 사물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체전은 채소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시는 나이 덕의 음지에 꽂힙니다. 따라서 1번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형 중에는 두 작품의 설명이 모두 나오는 복합형 선택지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품별로 선택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림의 연륜과 김광규의 대장간의 유혹, 두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를 보면 1번과 4번, 5번의 가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시에 대한 설명만 모아봅니다. 선택지의 정보를 보면 1번에서 화자의 정보가 나오고 4번은 상황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5번은 대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부정적 상황에서 1인칭 화자가 긍정적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추구합니다.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노래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나시의 정보들을 모아봅니다. 이번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가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면 하나씩과 관련된 대상이 긍정적이며 한꺼번에와 연관된 대상은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3번에서 화자의 성찰적 시선은 반성적 태도이므로 화자의 정서가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3번에서도 당면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절박감이 부정적 정서입니다. 그런데 5번을 보면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의 차별성이 부각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화자의 정서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3번과 4번에서 설명한 화자의 정서와 이질적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 유형 확인하고 선택지의 정보들을 잘 분석하면 이질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궁금한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작품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